네, 지금 우리 시장을 두고서 첩첩산중이다, 사면초가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뱅가드발 악재로 표현되는 수급 부담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노출된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 저평가돼 있는 종목으로 단기적인 접근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전략들 제시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클럽 8인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1991에서 1974 구간 흔들기의 하루다. 서정훈 전문가 프로그램 외국인의 매수 여부 확인. 한규수 전문가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다. 기관의 매수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1970포인트 재차 지지력 테스트 구간. 강지현 전문가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 매수 유효. 김대복 전문가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 금산 전문가 수급 부담 저점 확인 과정 거쳐야. 유성치 전문가 지수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 현금 쥐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네, 역시 수급 부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 테스트를 거치는 구간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수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현금을 쥐고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최근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반등의 주요 세력은 역시 외국인이라 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뱅가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차익 매물이 꾸준히 좀 출회되는 양상이고요. 특히 최근에 실적이 부담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집중적인 또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마저도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확대 문제를 앞둔 시점에서 실적 발표 시점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약간 소강 국면을 진입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 사주지 않는 장에서 대형주가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개별 종목 위주의 각계 전투식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공백을 그동안 코타 시장이 좀 메꿔졌는데요. 코타 시장도 좀 쉬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4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로 조금 더 포트를 압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일단 1월 달에 지나고 나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던 기업들은 한 2월 정도부터는 다시 반등을 줄 걸로 보이지만요. 1월 중에는 아무래도 실적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는 것처럼 실적 좋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전까지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나 NC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졌고요. 그 외에 휴맥스 같은 기업들,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들,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오히려 종목수를 좀 줄이고 현금을 한 20-30%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 호전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신다면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성치 전문가는 NC소프트나 휴맥스,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호전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강지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현입니다. 네,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 매수 유효라고 주셨는데요. 어제도 역시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되고 있다. 이것만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두 가지가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하고의 디커플링을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가 환율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뱅가드 펀드에 대한 우려였었는데요. 환율 문제 같은 경우는 엔저가 이제 멈춰진 상태가 되면서 자동차주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반등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환율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펀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이 결국 어저께 장중에 또다시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죠. 다만 제가 이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부분은
국내 증시가 11월 달 중순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 38.2%의 기술적 되돌림 구간, 그리고 이제 2011년도 고점부터 현재까지 시장에서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 구간, 모두 이 구간이 1971포인트 정도에서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상승폭의 38.2%라면 견조한 조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뱅가드 펀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저께 1970포인트 구간에서의 동시효과에서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를 약 1,000억 가까이 유입을 시키면서 장중에 매도했던 부분을 축소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도 최근에 들어왔던 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서는 자기네들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의 GDP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GDP 성장률 자체를 약 7.8%를 예상하고 있는데 7.9%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세를 띈 것은 역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중국 관련된 석유, 화학과 철강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볼 자리가 아니라 상승을 볼 자리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자동차주 그동안 꾸준히 보셔서 계속해서 아마 지켜보실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도 조금 매수해볼 만할까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중국 관련주에서는 사실 앞서 보게 된다면 현재는 롯데케미칼이죠. 예전에 호남석유 이 종목이 이제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금호석유와 그리고 LG화학, 롯데케미칼 이 세 개가 현재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보다는 오히려 LG화학이 추가적인 강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석유화학 섹터에서는 LG화학을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는 LG화학을 탑픽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역시 자동차주들 반등 지속되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10시 50분 9시 50분 정도에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수위 기자실 내부에서 북한 측의 인터넷 해킹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 직후에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안랩은 최근에 테마주로 좀 등락이 심하긴 했지만 소식 직후 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니텍은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소프트포럼은 상한가, 그리고 나우콤, 그리고 플랜티넷 같은 종목들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테소프트 3% 정도 상승 흐름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 윈스테크넷은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